오늘 시간에는 네. 젊은 분들의 은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젊다. 젊은, 예. 네, 젊다의 기준이면은 어느 정도를 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30대? 30대. 저희 때.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네, 저희, 예. 저희 더 보이는. 20대인 줄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요즘 그 방송이나 어떤 네네. 그 매스컴에 보면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네. 직장인들이 은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러한 기사의 내용들 자체가 50대나 이 은퇴를 앞둔 분들 또는 은퇴에 접어든 분들을 포커스로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런데 또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그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쭉 만나 뵈면은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 은퇴라는 것은 뭐 50대가 넘어가야 우리한테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과 같은 때에는 이러한 그 은퇴에 대한 부분들을 그 50대나 60대에 준비해야 된다. 이건 너무 늦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네. 우리가 은퇴 기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내가 있는 나이대에 맞춰서 그에 적합한 은퇴 전략들이 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젊은 사람들의 은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실질적으로 은퇴를 하는 연령이 이제 점점 좀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50대 그렇죠. 후반, 60대.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 준비를 20, 30대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20, 30대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럼 취업과 동시에 은퇴를 준비를 해야 그러니까요. 된다. 이게 씁쓸한 건지 아니면 네. 이게 좀 안정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건지는 좀 뭐 의문이 가지만 어쨌든 30대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은퇴 준비를 30대 때 해야 되는 이유 사실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30대부터 준비하면 너무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히려 할 수 있거든요. 하여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네네. 단지 뭐 돈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 젊어서 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복리 효과라는 부분입니다. 복리 효과요. 예. 네. 젊어서부터 내가 이것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네. 은퇴를 할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많은 기간 동안에 내가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나 요 산수 시간에 복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죠. 네네. 이 복리가 뭔가 하면은 내가 어디에다가 그 저금을 하거나 예금을 해서 이자가 나왔다. 네. 그럼 이 이자를 그냥 타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이자를 원금에 산입을 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불리는 것이 그렇죠, 복리입니다. 그렇죠. 단류하는 것이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 이 복리 효과가 어떠한 힘을 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맨하튼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맨하탄 얘기요? 예. 맨하탄은 들어봤는데. 맨하튼은 네, 들어보셨는데, 네, 네. 자,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지금부터 380년 전에 네. 1626년에 네덜란드계 미국 이민자들이 네. 대상을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처음 간 곳이 맨하탄이래요. 지금 뉴욕에 있는 맨하탄. 예. 근데 이 맨하탄에 딱 도착을 하고 나니까 주인이 있었어요. 음. 맨하탄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뭐 그 지방에 인디언들? 살고 네. 있는 맞습니다. 사람들이죠. 인디언 추장이 인디언. 주인이었다 네. 합니다. 그런데 이 이민자들이 맨하탄에 살기 위해서 인디언 추장으로부터 맨하탄을 샀어요. 네. 380년 전에 얼마에 샀는 줄 아십니까? 얼마에 샀을까요? 24달러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엄청난 사실 저렴하잖아요. 엄청 그렇죠? 저렴하죠. 예. 저렴하죠. 지금 뭐 맨하탄 그 부동산 값을 뭐 600억이니 1000억이니 이런 600억 네네. 불이니 1000억 불이니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단돈 24달러에 맨하탄을 팔았으니 이 인디언 추장은 바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존 템플턴이 네. 이런 계산을 해봤어요. 만일 그 당시 인디언 추장이 그 24달러를 연봉이 8%짜리 국채가 있어서 투자를 했다. 네. 그래서 380년이 지났다. 이럴 때 과연 이 가치가 얼마가 됐을까? 얼마가 됐을까요? 글쎄요. 진짜 380년이 지난 엄청 커져 있을 것 그렇죠. 같긴 한데. 예, 잘. 커져 있는데 예. 진짜 엄청나게 커져 있는데 30조 달러였답니다. 금은 잘 못 받은 돈이 아니네요.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서 그런데 네네. 왜 이런 계산이 됐느냐? 24달러가 30억 달러가 된 그 이유, 30조 달러가 된 이유는 380년이라는 요 시간과 그렇죠. 복리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 복리는 이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기간을
그 최대한 누려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젊어서 내가 이것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금액을 준비하려고 해도 작은 금액으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게 복리의 효과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시간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늘 이런 말이죠.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쵸. 그렇죠. 젊었을 때 쪼그려 네. 젊었을 때 시작을 해주면 그만큼 이 나중에 노후의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편이다는 그러니까요. 말씀. 뭐 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더더욱 그렇죠? 20, 30대에 우리가 은퇴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네. 이 은퇴 준비라는 것은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은퇴할 때 뭐 5억을 만들어 놓겠다, 10억을 만들어 놓겠다.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그런데 우리한테 은퇴를 할 때, 은퇴 생활을 할 때 우리한테 다가오는 위험들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제일 큰 위험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지나치게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건 좋은 건데 왜 위험한 위험이냐? 건가요? 그게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매월 뭐 200만 원씩 쓰는데 10년 쓰는 거, 20년 쓰는 거, 30년 쓰는 거, 40년 쓰는 거. 그 돈을 쓸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그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것이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은퇴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자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네. 은퇴 생활의 가장 커다란 적은 자녀라고 합니다. 자녀 위험도 있어요. 또 하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기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지죠. 네. 이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산 편중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미리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정말 그렇군요. 우리가 미리 시작해야겠다는 게 이제는 약간 좀 위기로 다가오네요. 그렇어요. 예, 그렇죠. 빨리 지금도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30대 직장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노후 준비부터 그래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이제 저희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네.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쵸. 솔직히 저한테 지금 은퇴 준비 좀 해야지 막연하지요. 네, 막연해요. 뭐 해봤자 저금? 뭐 적금을 붓는다든지 뭐 네. 이 정도 준비밖에 저희가 사실 생각이 좀 갇혀져 있거든요. 네, 일단 돈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네. 제일 먼저는 나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나의 가치. 예. 네. 제 생각에 가장 훌륭한 은퇴 준비는 평생 현역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죠. 평생 일을 해야 된다. 그건 이제 그렇죠. 필수예요. 평생 일해야 되는 건 필수인데 내가 현재 있을 때 나의 몸 가치를 올리고 네. 네. 그 올려놓은 몸 가치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하던 일을 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요. 이것은 가장 훌륭한 은퇴 준비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젊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한 내 가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네네. 얘기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내가 내 능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연봉이 1,000만 원을 더 받게 된다. 네. 이것은 요즘 그 금리로 따져서는요. 내가 2억 5천 정도의 자산을 따로 확보해 놓은 것과 똑같아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니까는 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가치를 올리는 거고요. 주변에 보면은 재테크를 하겠다, 뭘 하겠다 하면서 주식 투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 투자라는 게 항상 내가 수익만 올리게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손실을 보게 되면 아주 쇼크가 크죠. 그쵸. 또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 나타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평판도 나빠지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나에 대한 내 가치를 높이는 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저는 이 세상에 네. 제일 지금 뭐 저희는 어차피 방송 쪽 일을 하니까 그쵸. 제일 부러운 사람 한 명을 뽑으라면 누구 뽑으세요? 저는 송혜 선생님 뽑거든요. 장수하시니까요, 네, 장수하시면서 방송으로서. 그러니까 은퇴하실 나이가 예, 지났음에도 계속 맞아요. 방송을 현역에서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러운데 네. 지금 이렇게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정말 내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런 곳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저도요. 알았는데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게 가장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좀 뭔가 와닿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또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공세에 계신 어떤 처장님을 상담을 했는데 네. 이분이 58세로 정년퇴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토목과 관련된 그 공사였는데 다른 동기분들에 비해서 급여나 퇴직금은 다 똑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훨씬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여유가 있는가 봤더니 이분이 현역에 있을 때 자기 업무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을 땄다라는 얘기입니다. 감리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을 획득을 했는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퇴직 후에도 다른 기업에 그서 일이 가능하고요. 당신 생각으로는 70세까지는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네. 그 사모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셨었는데 처음에 그 기술사 공부 준비를 할 때는 너무나 힘들었고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원망도 했대요. 네. 그 기술사 자격증 따봐야 급여에서 한 5% 정도 그 자격 수당 더 나오는 건데 그 몇만 원 때문에 왜 저러나 원망도 했었는데 진짜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현역대에 자기가 준비했던 것이 이렇게 큰 효자 노릇을 한다 하면서 바깥 분한테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표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자기의 어떤 위치, 몸값이라고 그쵸. 하죠. 저희는 네. 네, 그걸 좀 올려놓는 거. 그거는 정말 제일 좋은 은퇴 후의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다음으로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그 연금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연금이요? 네, 연금. 말씀드린 대로 일찍 준비하게 되면은 작은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 그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퇴직연금이 뭔가를 정확히 보십시오. 퇴직연금도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이 있는데 네. 이 두 가지가 경우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나한테 유리한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데 혹시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확정 급여형은 무엇이고 기여형은 무엇인가요? 확정 급여형은 기본 퇴직금 제도하고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는 네네. 거고요. 네. 확정 기여형은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이 유리한가는 다시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연말이 되니까 소득공제 상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금저축 꼭 가입하시는 것이 직장인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연금저축.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은행에서도 똑같은 상품이 있고 보험사에서도 있고 증권사에도 있어요. 네. 그렇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는 어떤 것이 좋을지는 그것도 다시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체크해보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외에 일반 연금 상품으로는 저는 변액연금 상품 특히 젊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변액연금이요? 예, 그 이유가 뭔가면은 연금 상품의 가장 커다란 단점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네. 근데 변액연금은 그 구조상 물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네. 하니까는 연금 상품을 준비하실 때는 젊은 분들은 좀 금리 연동형 보수적인 상품보다는 좀 적극적인 투자 상품도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네. 그렇다면 30대 직장인이 이제 중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하기에 적합한 어떤 상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장기 상품 말씀드린 대로 연금 상품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중기 상품 같은 경우 역시 정시 펀드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정시펀드에 요즘 주식 시장이 장세가 어떻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적어도 한 5년이나 7년 정도 내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네. 정시펀드 적립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위험성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고요. 제가 상담한 경우 중에서 34세의 아주 가정인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가 부인이 그 일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출을 조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해드리는데 이 남성분이 남편분이 보니까는 8년 전에 네. 모 회사의 변액 유니버셜 상품을 월 100만 원씩을 구입을 네,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큰 금액했죠. 근데 일단 수입이 줄면서 100만 원 납입이 힘들고 그럼 이걸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납입 중지라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은 어쨌든 100만 원씩 8년 동안 납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까지의 적립된 적립금을 가지고 목표 수익률로 해서 퇴직 시점에 적립될 돈을 계산하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노후자금 기본적인 준비가 되겠더라고요. 네네네. 물론 이 케이스에서 젊은 나이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장기 상품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은 재무 설계상 적합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빨리 시작해서 목돈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직접 투자는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 직접 투자보다는 적립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근데 네. 이 펀드가 사실은
좀 두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원금에 대한 손실도 따르기 때문에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겠지만 저를 포함한 원금 손실은 최소화를 하고 또 수익은 최대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게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고 모든 사람들의 꿈인데 이 방법 찾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최규현 씨 혹시 라면 잘 끓이십니까? 라면은요, 사실 제가 라면은 뭐 어디서 잘 끓이실 뭐 것 같아요. 예, 최고의 소리를 좀 듣습니다. 진짜요? 군대에 있을 때도 30봉을 한 번에 끓으면 뿔치 않는 이런 스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혹시 네. 최규현 씨 이 말씀만 맞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일단 저는 맛있는데 딴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자, 네. 라면을 잘 끓이는 방법은 제가 실제 라면 회사에 가서 그쪽 연구원한테 배운 겁니다. 네. 물 500cc, 550cc를 보글보글 끓입니다. 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라면하고 숯을 넣고요. 네. 딱 4분을 지키세요. 4분이요? 예.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라면을 드셔보십시오. 설명서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설명서에 있는 예. 내용이죠. 네. 조리에 나와 네. 있는 건데 이렇게 끓이게 되면 누가 먹어도 맛있는 라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간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고 하니까는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투자도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말씀드릴 건데 네. 요 3가지만 지키시게 되면은 원금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나누라는 얘기죠. 나눠서 투자하는 네. 거예요. 어떤 자료가 있냐면은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1977년에서 87년 10년 사이에 그 펀드를 운영했던 그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어요. 네. 자, 이 수익률을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수익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좋은 종목 선정하면은 그것도 수익 올릴 수 있잖아요. 네.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은 수익률을 올리는데 4%에 불과했고요. 네.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1.9%에 불과했어요. 그럼 나머지가 뭐죠? 분산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가 90%가 넘었다. 분산.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요. 저 근데 좀 이해가 안 돼. 분산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수익이 오르는 쪽이 있고 또 떨어지는 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의 비슷비슷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그 수익이 그러니까 이 동전의 양면인데요. 네. 고수익은 그만큼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익이 낮은 것은 그만큼 위험이 상대적으로 네네. 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이런 것들을 그 적절하게 분산을 해서 수익률을 맞추면서 위험률을 조정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필요하면은 금 투자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원자재 투자도 이 펀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네네. 할 필요가 있고. 뭐 주식 투자도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은 할 필요도 있어요. 네.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몰빵 투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네.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네. 그렇게 정보가 좋으면 한 번에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되면 다행인데. 그리고 매번 네. 피곤해 하세요. 힘들어 하시고. 그렇죠. 그런 분들 많아요. 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자, 지금 저희가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걸 들어봤습니다. 네네. 분산 투자하라. 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거죠? 일단 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장기 투자를 하면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중요하고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미국의 마젤란 펀드라는 펀드가 있었어요. 네. 1977년에서 90년까지 네. 13년 동안 운영이 됐는데 13년 그 누적 운영 수익률이 2,700%였습니다. 77년에 1억을 투자하면은 90년에 27억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그 펀드 매니저가 은퇴를 하면서 이 펀드를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는 이 투자자의 50%가 마이너스 수익이더라는 얘기예요. 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네. 이분들은 그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겁이 나서 팔았어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다시 사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거꾸로 사실은. 맞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안정적인 그 수익을 가지고 간 사람은 넣어놓고 끝까지 기다린 그 투자자들이 가장 높은 과실을 가져갔다. 언젠간 오르니까.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그리고 사실 그렇죠.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래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세 번째를 네. 그것으로 말씀드려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이 보면은
뭐 정기적인 투자 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계좌이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매달 얼마씩을 그냥 그쵸, 작은 꾸준히. 돈이든 큰 돈이든 꾸준히 이렇게 넣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부터도 일단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정기적인 투자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이런 거예요. 제가 올 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매월 100만 원씩 주식을 사자. 네. 딱 매월 100만 원씩 매월 10일날 100만 원씩 사자. 네. 1월 달에 딱 됐는데 제가 원하는 주식의 주가가 10,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100만 원씩 샀어요. 네. 근데 2월 달이 됐는데 5,000원으로 떨어졌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마음 먹은 거에서 또 100만 원씩 샀어요. 네. 이 3월 달이 됐더니 이게 7,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어.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팔았어요. 네. 자, 제가 이 투자에서 손실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이익을 받겠습니까? 크게 손실을 보지도 그렇죠. 이게 않으셨을 첫 것 번째 같은데요. 100만 원에서 네. 손실을 받는데 두 번째 100만 원에서는 이득을 좀 보셨을 그러니까요. 것 같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게 어떤 네네. 결과가 나오는지. 네. 제가 100만 원 투자했으니까 200만 원이죠. 네네. 네. 첫 1월 달에 10,000원짜리를 100만 원어치 샀으니까 100주를 사지 않았습니까? 2월 달에는 5,000원짜리 주식을 100만 원어치 샀으니까는 네, 200주 샀잖아요. 200주. 훨씬 많이 사게 되네요. 훨씬 많이 두 사게 배로. 되는 거죠. 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숫자는 300주고 300주. 제가 투자한 원금은 그 200만 원이고 300주 곱하기 7,500원 하니까 225만 원이 됐어요. 오, 수익을 낸 겁니다. 냈네요. 예. 하니까는 제가 극단적인 경우로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런 식으로 투자 시기를 분산하게 되면은 그 주식 그 매입 단가를 낮추게 되는 거고 이걸 전문 용어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정액 투자를 하게 된다면 위험을 네. 줄일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기적인 투자가 내가 뭐 딱히 뭐 타이밍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렇죠. 내릴 때 살 수 있고 올라갈 때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언제든지 살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이게 이제 나네요. 정해진 그때 또박또박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잘하고 한 번에 잘하고 큰 있네요. 금액을 내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다음 그렇죠. 또 그것을 크게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의 자동이체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자동이체로 매달 10만 원씩 펀드를 딱 하나 하고 있거든요. 네. 아주 소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한 번도 재미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보면은 많이 떨어졌을 때 또 다음 달에 10만 원이 또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게 또 조금 또 올라가고 여기 또 예. 그런 또 쏠쏠함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에도 뭐 적립식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 뭐 1, 2년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3년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손해를 볼 확률이 확률적으로 적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을 버티냐 버티지 못하냐의 그렇죠. 차이죠. 네. 그러다 보면 이런 어떤 항상 드리는 말씀은 투자 목적, 언제까지 투자할 것인가 이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주변의 시황에 휘둘릴 염려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그래요. 보면 예. 그러니까 저처럼 작은 금액으로 하세요. 맞아요. 그렇죠. 10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담도 없죠. 그렇죠. 건드리려고 해도 목돈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네. 건드려지더라고요. 그렇죠. 빼기는 귀찮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연구원님한테 여쭈고 싶어요. 네. 어떤 준비를 지금 이 30대 때 저희한테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준비를 30대 때 우리 연구원님도 하시고 계시나요? 하셨나요? 그때는 전 예금만 했습니다. 예금만. 예.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나도 그때 이런 걸 했었으면 좀 더 나아졌을 달라질 텐데.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뭐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펀드 자체가 많지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네. 영재 네 급여의 절반은 무조건 은행에 넣어라. 그럼 네 나중에 살면 아주 풍부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그 생각이 아닙니다. 절반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투자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안정적으로 내가 꼭 움키고만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아까 앞전에 이 노후 준비에 있어서 다 알겠습니다. 나이도 적이 될 수 있다는 네. 거. 너무 오래 사는 게 또 오히려 그렇죠. 건강도 있고 근데 네. 자식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교육비나 뭐 이런 등록금 이런 것 때문에 자식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뭐 30대에선 그렇습니다. 이 지금 현재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의 노후 준비를 못한 이유를 물어보면은 네. 자식 교육비하고 결혼 자금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30대 후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급여도 안정이 되고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되는 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 그런가 보면은 꼭 필요하지 않은데 돈을 쓰게 되는데 그래요.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이들이죠. 아. 아이들 영어 유치원 100만 원, 월 100만 원 이상 맞아요. 지출을 해야 그거 지금 된답니다. 투자해보세요. 그죠? 그렇죠. 네. 그다음 또 하나 몇백만 원짜리 유모차가 아이들한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엄마한테 필요한 거지. 맞습니다. 어떤 나의 기준 때문에 필요한 거지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출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결정을 하자. 네. 제 경험으로는 유치원 다닐 때보다는 초등학교 다닐 때가 돈이 더 많이 들고요. 그렇죠. 초등학교 다닐 때보다는 중학교 다닐 때가 더 많이 들고 맞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가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전에 투자했던 것이 과연 실효성이 그렇게 높냐? 네.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건 높지 않더라는 얘기죠. 하니까는 차라리 그때 것을 모았다가 돈 많이 들 때 한꺼번에 쓰고 그다음에 내 그 노후 준비 따로 하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 놓기 전까지는 수입의 70%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아이가 그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50% 저축을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듣고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우리 30대가 은퇴를 준비하는데 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축을 정말 조금 그쵸? 하네요, 저. 네. 그렇죠. 아이가 또 있으시니까. 아이가 있어도 사실은 아이가 점점 돈이 들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처음에 영생아이 때보다 좀 더 크니까 지금 걸어 다니니까 돈이 더 들고요. 그렇죠. 이 크면 클수록 돈이 더 든다는 건 느끼는데 네. 그래요. 저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0대가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이제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30대 부부들을 위한 은퇴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고요. 네. 지금 그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일단 30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것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네. 나에 대한 투자, 자기 개발을 말씀하시는 자기 개발. 네. 자기 개발에 자기 경쟁력을 키우는데 가장 우선적인 투자를 하시고요. 네. 그러면서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3층 연금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가 주시고 네. 또 하나 이제는 그 보수적인 금리 연동형 상품보다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투자 상품. 그렇다고 직접 투자하시라는 것을 권하는 것은 아니고 네. 간접 투자를 해서 가져가 주시고 수입 지출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을 하시면은 네. 30대에 아주 적합한 은퇴 준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행복한 은퇴를 지켜보고 있는 30대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전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제 자신의 투자를 좀 하러 방송 어떤 끝나는 대로 투자를 하시려고요? 저는 공부를 한번 해볼까. 좀 내년 이제 올해도 얼마 안 그쵸. 남았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는 좀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